안녕하세요. 워킹맘 10년 차 올리브 오은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아이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 만들기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제 내 아이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도 만들었겠다. 여유 되는 대로 이렇게 돈을 계속 넣어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늘어난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실제 저희 영상 보시고도 이렇게 자녀 증여 관련 질문들 그리고 세금 관련 질문들을 많이들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성진양 세무사님 모시고 자녀 증여에 관련된 모든 것들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편에 이렇게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실제로 ETF를 매수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제 돈이 이체되고 상품에 투자가 되고 나니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더라고요. 일단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부모가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서 상품을 고르고 투자하는 것, 이건 증여 맞죠? 네, 증여가 맞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자녀는 해당 자금을 이용해서 다양한 금융상품들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자녀에게 이체해준 현금은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자녀에게 이렇게 돈을 물려준다라고 할 때 흔히 떠오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상속이 있고 증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증여를 좀 상속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증여는 타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사람 기준, 즉 네.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상속세와 비교를 하자면 상속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개념이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개념입니다.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상속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거고 증여도 증여를 받은 사람, 네, 맞습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봐도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서 증여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증여하는 것보다 내가 많이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상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던데 상속과 증여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사실 부모님께서 자산을 소유를 하면서 나중에 증여할 또는 상속할 재산가액을 키워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키우시는 것보다는 미리 자녀에게 소액 증여를 시작하셔서 자녀의 자산을 또 스스로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세의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실제로 세율에 있어서는 상속이랑 증여가 큰 차이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구간은 전부 다 동일하게 되고요. 네. 다만 알아두셔야 될 점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재산, 수증자가 받으신 재산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받으시는 분들께 안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두 자녀가 있어요. 근데 4천만 원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근데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로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을 하지만 살아계실 때 증여로 2천만 원씩 물려주시게 되면 그러면 받는 사람, 수증자 입장에서는 2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총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누진 세율 구간이에요. 상속 재산 자체가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자체는 총액이 커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미리 재산을 조금 나눠서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증여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정도 설명해 주셨고 저 이것도 궁금한 게 금전 말고 다른 형태의 증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부동산을 증여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주식을 증여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증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증여 취소가 되지 않는 재산에는 금전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주가가 빠지면 보통 증여 타이밍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가 증여하는 것 중에 주식도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급액 자체가 증여 평가 금액이 되지만 주식은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증여했다고 해서 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증여를 하시고
이후 2개월 후에 증여재산가액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증여세 안 내도 돼라고 상식처럼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세무사님을 모셨으니까 증여세 공제 기간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들 배우자분께 증여할 때는 6억 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 또 미성년 자녀라면 네.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을 네.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를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이 네. 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 유튜브 댓글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어서 한번 같이 세무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10년간 2천만 원, 20세 이후에는 5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첫 증여를 기준으로 향후 10년인 건지 아니면 매 10년, 그러니까 1살, 10살, 20살 기준으로 10년인 건지 궁금합니다. 가령 5살에 500만 원을 증여했으면 10살까지 1,500만 원을 더 할 수 있는지 15살에 500만 원 증여했으면 20살에 4,500만 원 이렇게 증여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질문에서 증여를 기준으로 향후 10년인지 아니면 매 10년 기준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첫 증여일로 보시는 것보다는 현 시점 증여일 기준으로 직전 10년간 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 살에 첫 증여를 시작한 후에는 10년이 지난 11살에 재증여를 했다. 그럼 11살 기준으로 직전 10년 전에 증여가 없었기 때문에 한 살분의 증여를 합산하지 않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후 21살에 또 한 번의 재증여를 했다. 그럼 한 살분, 11살분의 증여는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가령 5살에 500만 원을 증여를 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살까지는 1,500만 원의 추가 증여를 하셔도 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15살에 500만 원의 증여를 했다. 그럼 만 19세가 넘은 성인이 된 시점부터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25살까지는 추가 4,500만 원 증여를 하셔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현 시점 증여일 기준으로 직전 10년간을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 질문도 너무 궁금했던 건데 저희 아이들이 명절 같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이렇게 친척분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모으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 돈이 엄마가 한꺼번에 준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억울하니까 입증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계좌에 이렇게 넣어줄 때마다 기록해 놨다가 할머니 용돈, 뭐 할아버지 용돈, 작은 할아버지 용돈 이런 식으로 써서 주긴 하는데 출처를 써서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이렇게 아이가 소액의 용돈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비용이라면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목적으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용도에 맞게 소비를 하시는 경우라면 네.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거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용돈을 장기 저축으로 나의 재산으로 형성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에서 좀 금액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요에 아무런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받은 돈인지 맞아요. 기억하기가 어렵기 네. 때문에 소액의 용돈을 받은 경우라면 적요에 어떤 돈인지 기록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 증여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들었는데 3개월이 지난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맞습니다. 지금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한 날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고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신고 기한을 놓치시면 무신고한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혹시 이 증여가 걸렸다 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징되는 가산세는 지금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 내가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액의 20%까지 네.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납부지연 가산세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납부하지 않은 네. 세금의 이제 미납 기간을 곱하시고 거기에 0.022% 이자율을 곱해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셨다면 사실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다 신고 납부 의무 반드시 이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이체했던 금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 금액인데 이럴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늦게 신고해도 괜찮겠네요. 사실 이렇게 2천만 원을 증여를 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산을 자녀가 불렸을 때
그 시점에 증여가 끝난 자금에 대해서는 자녀의 자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시점에 신고를 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에 단지 입금을 했다고 해서 그걸 전부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죠. 네, 어쨌거나 증여신고는 그 한도 내더라도 해두는 게 낫다. 그게 네, 안전하다. 맞습니다. 네.